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치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미래통합당도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구 경북 지역은 시민들이 패닉에 빠졌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권영진 대구시장의 브리핑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시가 확보할 수 있는 병상은 600개 내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확진자의 증가 추세로 볼 때 다음 주 중이면은 병상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중앙정부의 협력을 얻어서 추가적인 병상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병상도 곧 이런 추세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곧 차게 된다. 다음 주를 못 버틴다. 환자 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확보된 600여 병상을 운영하는데도 지금의 의료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군 등 의료 인력의 지원을 요청해 두었습니다. 네, 병상도 부족하고 의료 인력도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잠시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들었고 권영진 시장의 발표도 오전 발표 다시 한번 들어봤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대한 분수령이란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한된 지역 안에서의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 이행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전문가들도 진단하고 있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또 대통령은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이 격상 조치를 하는 것을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국가가 가진 자원의 총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이미 국가나 중앙정부의 질병본부를 중심으로 한 이 통제의 범위를 이미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총력적으로 함께 준비해야 된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염병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파율이나 치명률 이런 그것이 본래 가진 본래의 특성과 더불어서 한 국가의 총력적 자원, 뭐 국민의식 투명성, 국민의 협조 이런 거에 통틀어서거든요. 지금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협조와 일체 단결된 그러한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한 그런 시기로 이행되는 것이고 지금 심각 단계로 변경한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네.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조치한 건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전문가들은 며칠 전부터 심각 단계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어젯밤 총리가 담화를 했지만 담화 내용에 심각 단계 가겠다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어제도 확진자가 220명이 넘었습니다. 229명이 나왔단 말이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전국 17개 시도에 다 확진자가 생겼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전국 전체의 전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은 하지 않을 수 없다. 심각 단계로 위기 단계로 올린 것은 뭐 잘했다고 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러나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총력 대응을 해서 어찌됐든 확진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이제 억제를 해야 되는데 네. 가용자원 총동원하고 우리 국민의 협조를 얻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만 정부가 그동안의 판단이 굉장히 안이했다. 정부가 제대로 대처했다면 심각 단계로 갈 이유가 없었다. 그러니 초기 대응에는 문제가 많았던 거고 네.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뭐 우한 폐렴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지도부가 했단 말이죠. 대통령께서도 뭐 종식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된 데 대해서 대통령께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오늘 좀 아쉬운 건 예. 네.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에게 좀 그동안의 대응이 좀 굉장히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있었어야 됐다. 2016년인가요? 메르스 사태 때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그런 데 대한 어떤 책임 윤리를 오늘 좀 보여주셨어야 된다. 그다음 심각 단계 올려서 총력 대응하는 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대구의 권 시장이 이야기했지만 병상이 굉장히 모자라는 상황에 의료진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심각 단계로 올리면 의료법에 있는 지도 명령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의료인을 동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신속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학원, 소위 휴학, 휴원 이런 명령도 내릴 수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 네. 그다음 전문가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의사협회가 또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좌절감을 갖게 된다. 네. 중국 방문자에 대해서 중국 전역에 방문했던 방문자에 대해서 입국 제한 좀 해라.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미 중국 당국에서 최근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전 세계 133개국에서 중국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하고 있다. 이게 네. 중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입니다. 그런데 예. 우리도 지금 후베이 성만 2월 4일 날 그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도 좀 늦은 조치였지만 그거 가지고는 지금 턱없이 이걸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민들 다 그 심각성을 알고 있고 이미 청원 76만 명 청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대통령이 중국 다녀온 분들에 대한 전면 입국 제한 조치 이거 꼭 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재난위기 경보 수준과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보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는 경계 단계였습니다. 국내 유입 후에 제한적인 전파 상황에서 발동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심각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인 확산 상황일 경우에 이렇게 발동을 하게 되는데 네. 일단 이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늦었다. 좀 더 빨리 발동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상일 전 의원님께서 길게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많은 야당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일단 좋은 말씀이라고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네. 자, 심각 단계로 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집회의 참석 철회를 뭐 권고한다거나 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다거나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의 모든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구의 권영진 시장이 이야기했듯이 대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병상 600석밖에 확보를 못 하는데 예. 만약에 이것 외에 더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자체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돼가는 그런 이행기에 이러한 것들을 이미 미리 조치를 하는 것은 시의적절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예. 다만 심각 단계로 미리 선제 조치를 왜 안 하느냐, 중국인 입국을 왜 통제를 안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 가지 그 외의 요소들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정부의 책임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 정부의 적절성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이번 위기를 다 극복하고 힘을 합쳐서 하고 난 다음에 차분하게 따지면 될 일이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느냐에 여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황교안 대표님께서만 해도 하루 전만 해도 네. 이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가 하루가 지나 여론이 안 좋으니까 추경 편성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할 말씀을 없어서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어떤 잘못을 넘기거나 하지 말고 이걸 서로 내 탓이다라고 하고 어떻게 더 들여다볼 부분이 없는가를 서로 한번 지혜를 모아보자. 네. 이런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네. 정부가 직전까지 경계 수준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전국적으로 확산했는지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심각 단계, 즉 최고로 경보 수위를 올렸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 네. 상황입니다. 이제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총리가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게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대중교통 운행 제한 등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대통령의 오늘 있었던 발언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국회에서도 네. 계속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회는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고 아마 내일부터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원하는 조치는 아마 취해질 거고요. 네. 네. 이미 본회의는 곧 열려서 통과를 시킬 걸로 보지만 전체 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네. 검역법 개정안 등등을 다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회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황교안 대표가 예비비가 지금 3조 4천억 원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비 먼저 투입을 하고 추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음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추경을 선거를 앞두고 이번에 이런 이 심각한 상황을 이유로 혹시 선거용 선심을 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 우려가 들어있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계속 악화됨으로 인해서 예비비 3조 4천억 집행하고 아마 그보다 더 들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경 편성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던 거고요. 아마 내일 여야 원내대표가 접촉을 해서 네. 추경을 어떻게 빨리 편성을 해서 처리할 건지 네. 논의를 할 것 같고 일단 정부가 추경안에 대해서 계획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할 건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의 초동 대처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된 이 뒷북 조치와 관련해서 야당은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게 국민의 생각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사실은 책임 윤리를 더 갖고 있다면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좀 늑장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고 바로 인정하고 수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예. 지금 심각 단계로 올린 거는 만시지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 방문객에 대한 입국 제한 이 문제 정말 진지하게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네. 중국 방문객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이미 한 70여만 명이 넘어서서 그렇죠. 네. 그 답변을 이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그건 그거대로 좋습니다. 좋은데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한국은 교역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 미국, 일본이 교역 전체 60%를 넘고요. 그중에 중국은 25%의 교역량 1위 국가입니다. 네. 우리가 중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중국에 사업 관계로 출장 가 있는 모든 한국인들의 입국도 막아야 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국의 모든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까지 중국에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막자고 하는 것은 산업 자체를 멈추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다 고려해서 정부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지 중국인 입국을 쉽게 막으면 그거 뭐 쉽게 되는 거 그거 모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막았는데 막자는 태국보다 확진자 수가 훨씬 많이 늘고 있어요. 예. 또 대한민국 역시도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확진자가 되는 것보다 중국을 여행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확진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이 입국을 전면 통제했을 때 이것이 효과적으로 통제가 된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보자는 것이지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좀 더 책임 있는 조치들을 하고 있으니 네. 야당도 거기에 맞도록 초기 방역 체계가 실패했다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지금 전 세계가 지금은 확산 단계지만 초기 2주간의 방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다 다 평가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그러는데 지금 미래통합당만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께서도 서로 이런 당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시겠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선 힘을 합쳐서 빨리 해야 되고 제가 이상일 의원님께 제안을 드리는 건 그래서 추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3월 17일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그때까지 여야가 서로 의견을 잘 모아서 하면 빨리 심의를 마치고 17일까지 통과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야 총무단 간에 합의를 해서 이미 추경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부, 여당, 야당 함께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추경을 함께 편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까 이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선거에 선심성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마저도 차단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모아 가자라는 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 것이 중국에 다녀온 우리 국민들 입국 제한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받아들여서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치료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 방문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제한이고요. 그것이 우리 경제에 충격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싱가포르 예 하나만 드셨는데 싱가포르는 아주 특이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면 바보입니까? 왜 미국, 베트남, 프랑스, 러시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국가들이 중국 다녀온 외국인을 전면 입국 제한합니까?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미국, 베트남 등등 입국 제한을 일찍 조치를 취했던 그 나라의 경우에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까? 확진자가 거의 안 늘고 있어요. 한국은 후베이성만 지금 다녀온 분들 제한하고 있죠. 일본은 후베이성과 저장성 두 군데 다녀온 사람들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은 왕창 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리고 그럼 지금 잠깐만요. 중국 유학생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 정부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대학 당국이 알아서 관리하라. 학사 관리는 대학 당국이 알아서 하죠. 방역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대학 당국이 어떻게 그 학생들을 관리를 합니까? 이래서 이제 우리가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스라엘, 바레인 등등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비행기 이스라엘 공항에 도착하니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에 입국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네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바레인 지금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대해서 여행 가지 마라. 한국에서 오는 분들, 한국을 경유한 외국인들 전부 입국 제한하고 있는 건 예. 그 나라의 국민들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이것이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조치를 취합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중국 눈치 보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어떻게든 방한시켜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는 장면 연출하기 위해서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도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좀 더 빨리 중국인들의 입국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빨리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단계마다 국가가 책임 있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초기 어떤 대체나 이런 것들이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그 전제에 다른 말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요. 초기 대응 방역 체계 대응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특정한 종교 집단의 이기심과 부주의가 불러온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마저도 정부는 총리가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또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지금 총력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전쟁을 할 때는 서로 힘을 합해야지 전쟁할 때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자꾸 손가락질을 서로 내부를 향해서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위기를 다 극복하고 난 뒤에 혹시 지금 정부 여당이 대응이 잘못된 게 있다면 그때 가서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바로 잡고 우리가 교훈을 삼아가면 될 일이지 전쟁을 하면서 지금 어떤 잘잘못을 교훈을 삼아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 과한 충고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네, 말씀만 더 알겠습니다. 드리면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충고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의사협회에 계신 전문가들이 왜 중국 방문한 외국인들 전면 입국 제한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문가들 말씀 제발 잘 듣고 야당이 지적하는 것이 불편하게 들리겠죠. 그러나 야당도 이 전쟁과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그런 충고와 제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말로 초동 단계에서 대응을 잘했다면 상황이 이렇게 나빠졌겠습니까? 정부가 주의 단계에서 다 관리로 끝냈겠죠. 네. 알겠습니다. 중국인 입국 관련해서 국민청원이 올라가 있는 만큼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경 관련 상황도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코로나19와 관련한 정치권 상황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